자,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죠. 공시가격, 그죠? 근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공시가격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준시가도 있고 기준시가 그리고 뭐예요? 시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시가 표준액. 근데 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인데 얘는 국세에서 사용하고 얘는 지방세 쓰는 말인데 용어가 뭐 다를 순 없죠. 하나를 공시하면 그게 이제 국세도 쓰고 뭐 지방세도 적용하는 거니까 똑같이 적용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건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자, 여기서 공시가 보면 토지가 나와요. 토지. 자, 토지는요. 뭐가 있냐면 원칙이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법으로 공시를 하죠. 근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공시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인 거죠. 그럼 결론은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고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죠. 개별, 그죠? 가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국세는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국세는 뭐가 있냐면 지정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지역. 집가 급등 우려 등이 우려가 돼가지고 지정한 지역, 투기 지역 같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런 데는 어떻게 한다? 그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 국세청장이 몇 배 배율을 정하면 기존에 있던 개별 공시지가에다 걔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시가로 보겠다.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기준시가만 해당되고 시가 표준은 상관없어요. 걔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265페이지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지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정지역이라고 돼 있잖아. 지정지역은 예외가 나오죠. 그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한다. 얘는 지금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니까 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배율은 어차피 국세인 기준시가의 경우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개별 공시지가 없으면 만들겠죠. 없다고 과세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별 공시가 없으면 기타 인근 유사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그 비교표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없으면 과세를 안 하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건물 나오죠? 자, 건물은 일반 건물은 건물의 가격만 공시합니다. 건물. 그죠? 건물만 따로 공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건물, 공장이면 공장 건축물 따로 하고 토지 따로 하게 돼 있어요. 토지는 토지로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공시를 하게 돼 있죠. 1회 이상.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은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토지는 공동이고 위에 건물만 따로 구분 소유. 오피스텔이 밑에 토지는 대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분 등이 돼 있고 그죠? 그리고 건물만 따로따로 구분 등이 돼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기 맨 밑에 토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다. 한꺼번에. 그 차이점이 뭐냐? 건물은 건물만 따로 공시를 하는데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한꺼번에 합해서 고시한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있으니까 한 번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일반 건물은 보통 건물은 건물의 공시 가격만 공시를 하는데 기준시가를. 근데 오피스텔하고 상업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일괄 고시한다. 그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주택은 뭐 아시죠? 다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공시한다. 이 정도만 보세요. 거기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 읽을 건 없고. 자, 결론 정리하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얘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그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국세지방세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 뭐가 있다? 지정지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국세에서 기준시가 나오면 일반 건물은 건물 가격만 공시하는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산정 고시한다. 지금 제가 한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더 깊이 갈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막 종이하게 나오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267페이지 양도차익 계산 특례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고가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고가주택은 비싼 주택을 말하죠. 말 그대로 비싼 주택. 자, 그러면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하느냐?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건 안 따져요.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그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걔를 뭐라 그래? 고가주택을 합니다. 무조건. 파는 금액이 9억 초과되면. 얘는 뭐를 안 따져요? 면적 안 따지고 평수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따져요. 뭐 위치 안 따지고. 10평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가면 돼요. 바로바로. 그죠?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죠? 뒤에가 우리 비과세 배우는데, 비과세는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가주택이란 법적 기준이 있어. 야, 9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이라. 이렇게 해놓고, 근데 고가주택도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비과세 돼. 이럴 거면 뭘라고 이걸 만들어 놔요? 그거 하려고? 야, 같이 비과세라니까. 고가주택이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너랑 같은 저기가 아니야. 같은 비과세라 해서 레벨이 같지 않아. 나는 고가주택이야. 같은 비과세라도. 이거 하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얘가 기본적으로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9억에 팔고 둘이 라이벌이야. 그래서 막 집을 팔다가 한 명이 더 비싸게 팔려다가 A는 9억에 팔고 B는 얘보다 극적으로 더 받았어요. 기분 좋게 해서 9억 10원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뭐라 그래? 야, 난 너보다 비싸게 팔았다? 하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얘는 고가주택이에요. 왜? 9억에서 1억만 초과해도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얘는 전액 다 비과세가 되고 얘는 10원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다 내래. 그럼 B 입장에서 열받죠. 왜? 아니 똑같은 아무리 법이 그렇다 쳐도 이 10원 차이로 나는 세금을 다 내고 너는 한 푼도 안 내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이 B도 어떻게 해? 여기 9억까지는 얘도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10억이니까 당연히. 그죠? 얘기 안 해도. 자, 필요 경비가 5억이라고 쳐봐요. 5억.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5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양도차익인데 이거를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5억은 이 10억 전체의 양도 차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자,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죠. 10억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10억 중에 1억만 내란 얘기죠. 그러면 이 5억 중에 10분의 1만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그죠? 그럼 이 5천만 원이 뭐예요? 이게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실제는 5억 중에 얼마는 비과세 받은 거예요? 10분의 9에 해당하는 4억 5천은 세금 안 내니까 4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받은 거죠. 결국 세금 내는 건 5천만 원만 낸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얘가 만약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20억 빼기 해서 양도 차익 나오면 20억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20억 중에 11억.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이만큼은 비과세고 얘가 과세가 되니까 양도차익 구한 다음에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되고 30억에 팔면 30분의 9는 비과세, 30분의 21은 과세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양도가액이죠. 그죠? 거기서 얘가 뭐예요? 그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죠. 그죠? 그럼 얘가 10억에 팔면 10분의 10-9니까 10분의 1이 나온 거고 20억에 팔면 20분의 20-9니까 20분의 11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일반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해서 구한 거다. 공식이 이렇다는 거죠. 해서 그게 지금
그 4번에 1번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그래가지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다음에서 계산한다. 자, 그럼 얘가 이 공식대로면 양도차익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잖아요.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 금액에다가 양도차익 여기다가 얘도 똑같이 10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10분의 1만 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얼마만 내야 돼? 똑같이 10분의 1만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로 안에 보면 박스 안에 양도차익 계산 그래서 일반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수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한 다음에 거기다 똑같이 뭘 곱해줘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담보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전에 계산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뭐 계산 문제니까 크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부담보증이에요. 부담보증이요. 이렇게 이거 10억짜리인데 옛날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얘가 5억이에요. 5억. 5억짜리인데 여기에 저당권 1억이 설정돼 있어요. 1억.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살 때 8천만 원에 치르겠어요. 그죠? 이건 이제 부담보증 하는 거죠. 부담보증이요. 자, 부담보증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이게 4억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이 채무를 부담하는 떠안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에서 이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증여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얘는 양도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왜? 1억을 양도로 보니까 양도가액이 1억이죠. 그러면 얘가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억이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냐는 거예요. 취득가액. 옛날에 이거 나왔어 시험에 취득가액. 자, 얘가 이 건물 전체를 취득할 때 얼마에 샀어요? 8천만 원에 샀어요. 8천만 원에.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양도가액 1억이죠? 빼기 취득가액은 그럼 취득가액 얼마일까요? 취득가액. 이거 살 때 8천에 샀어. 근데 현재 이렇게 근데 그걸 부담 5억이지 현재 5억인데 이걸 부담 보증을 했단 말이죠. 근데 1억만 양도로 본대요. 그러면 얘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 차익 계산을 하면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이 얼마냐는 거지. 양도 가액이 1억이고 취득가액이 얼마일까요? 이거 살 때 8천 했어. 8천? 아니죠. 왜? 이 8천은 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이죠. 근데 얘가 이 전체를 양도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5억 중에 얼마만 1억만 양도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건물 전체의 가격이니까 얘가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니까 이것도 안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양도로 보는 게 전체 5억 중에 1억만큼만 양도로 보니까 얘도 취득가액도 전체 8천 중에 얼마? 5분의 1만 이거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8천에 5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5일은요? 5, 6, 30에서 1,600만 원. 이게 뭐다? 양도세 계산할 때 여기에 이 취득가액은 1,60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부담보증에 보세요. 부담보증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의 증여가액 중 증여가액이 전체 5억이잖아요. 그 중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1억이잖아. 그죠? 요만큼을 뭐한다? 안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박스에 부담보증해줘 채무액에 상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얼마야? 8천이잖아요. 이게 전체 취득가액이죠. 여기다가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1,6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대로 이게 지금 기출문제예요. 사실은요. 5억, 4억, 1억, 8천 해가지고 취득가액이 얼마니 해서 8천의 5분의 1이다 해가지고 1,600만 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 청산금은 이건 입주권 절대 보지 마세요. 무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전문 세무사들이 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넘어가시고 자 이제 뭐 있어요? 장기부요 특별공제. 자, 얘 이름이 장기 보유예요. 자, 그럼 대놓고 얘가 뭘 하래? 보유를 하는데 대놓고 보유. 자, 이때 그럼 얘는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냐면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특별공제입니다. 특별공제. 자, 특별이란 뭐예요? 다 해준다는 거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만 특별히 너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얘는요, 공제 대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가 공제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 대상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은 무조건 해줍니다. 우리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토지건물 무조건 해주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해줍니다. 조합원 입주권. 얘들이 공제 대상인 거예요. 자, 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주택은 왜? 토지 따로도 받을 수 있고 건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주택은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주택이라니까 주택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대상을 따로 구분해서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 이 입주권은 설명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집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각 건데, 그죠? 자, 얘가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럼 우리 이제 보시면 공법을 배우시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되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을. 그죠? 조합을.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다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재건축에 동의하면 갑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조합이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합니다. 공사를. 자, 공사를 하면 이제 뭐를 해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재건축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TV 뉴스 보면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지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막 복잡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사업 시행 절차가 있어요. 우리 공법의 정비법에 보면, 도정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부터 막 경축, 프랭크도 엄청 붙어요. 뭐 경축, 추진위원회 결성, 승인, 그다음에 사업계, 기본계획 수행하고, 조합 설립하고 어쩌고 나와요. 다 필요 없고요.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져야 사업 시행 절차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나중에 공사 끝나면 난 아파트 몇 평 받을 거야. 난 30평인데 난 40평 받을 거야. 난 현재 40평인데 나중에 30평만 받을 거야. 그리고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더 받으면 돈 더 내고 덜 받으면 돈을 받고, 그런 걸 다 결정해서 한 다음에 인가 받는 걸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그래요. 이거 떨어지면 사업을 시행해요.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를. 그죠?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갑은 저 조합의 현재 뭔데요?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인데 철거했으니까 저 공사 다 끝나면 다시 그 집에, 다시 그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합원 입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이 입주권을 뭘 말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얘를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요, 여기서부터 이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여기 인가 떨어지기까지 5년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입주권 팔 때까지 1년을 보유했다. 예를 들어. 그죠? 그럼 장기보유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면 이게 그러면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라고 물어보면 몇 년이냐? 그러겠죠? 몇 년이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 1번 5년, 2번 6년, 3번 1년. 몇 번 정답이야? 그쵸? 5년이죠. 5년이죠. 5년. 그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여기는 안 해줘. 왜? 자, 원래 장기 보유는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만. 원래가.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얘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해주겠다는 거야. 왜? 자, 이 입주권을 지금 이걸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입주권 누구 거예요? 현재 그림상으로 입주권 누구 거야? 갑 거죠. 이 원래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죠. 요게 그냥 뭘로 바뀐 거야? 입주권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 입주권이 갑 거란 말이에요. 얘가 입주권을 팔았어. 을한테.
그러면 얘한테 뭘 해주겠다는 거야? 장기 보유를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원래 부동산만 됐다니까요. 그래서 갑이 이걸 팔았더니 옛날에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갑이 야, 나 장기 보유 왜 안 해줘? 너 안 돼. 왜 안 돼? 야, 이건 부동산만 되는 거야.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갑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 얘가 입주권 맞잖아요. 근데 얘가 앞에 뭐라 했어? 부동산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팔기는 입주권을 팔았지만 얘가 처음에는 뭘 갖고 있었어? 부동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서 팔았으면 얘는 장기 보유를 받았겠지. 그죠? 근데 이걸 판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전환돼서 이걸 팔았다고 해서 너는 아예 장기 보유가 안 돼.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야,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까지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야. 부동산 보유했을 때 기간만큼 해줘요. 그래서 얘는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만, 그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권 얘기를 한번 기억하실 게 입주권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그러면 땡 틀립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여기까지만 기억.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입주권 얘기 나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얘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얘가 갑이 을한테 입주권을 팔았잖아요. 그럼 갑은 장기 보유가 돼요? 근데 을은 갑으로부터 뭘 산 거요? 입주권을 샀죠. 입주권을. 그죠? 그럼 얘가 나중에 병한테 팔게 되면 얘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죠. 얘도 입주권 파는 거고 얘도 입주권 파는 거야. 하지만 을은 장기 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승계 취득한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는 거지. 그냥 입주권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안 해주는 거야. 얘는 해주고. 왜? 갑은 원래 부동산 보유했다가 바뀌었으니까. 결론은 입주권은 승계 취득한 경우는 장기 보유 받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공제를 받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언제다? 자,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미등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어디도 안 돼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장기 보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아닌 지역은 관계없다는 거야. 2주택인 3주택 다 받을 수 있어요. 장기 보유가. 어디는 안 되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팔게 되면 장기 보유 안 되고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미등기는. 그죠? 그리고 얘는요.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도 받고 비거주도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거주자 뜻이 뭐라겠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뜻 아니라 했죠?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 그러고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 그래서 얘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얘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얼마를 공제해 줄 것이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율. 그죠? 자, 일반 자산의 경우는 자, 3년부터 받아요. 왜? 최소 보유 기간 3년이니까. 해서 여기다가 2%에서 3, 2는 6 해서 이렇게 갑니다. 쭉 해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2% 해서 30%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계정상이죠. 올해 계정상. 그죠? 얘가 원래 작년까지는 1년에 3%. 3, 3은 10, 3, 4, 12, 3, 5, 15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이면 30% 공제가 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1년에 2%씩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5년까지 가는 거죠. 그럼 최대 얼마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1세대 1주택.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이 말을 해석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받으려면 최소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요? 그렇죠. 3년 이상이 되잖아요. 이 말은 내가 1세대 1주택에 3년 이상 보유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뭘 받아야 돼? 비과세를 받아야 되죠. 비과세. 왜? 1주택 2년 보유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얘는 장기 보유를 해주겠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1세대 1주택에 3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대상일 수 있는데 얘는 비과세를 못 받는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인데도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했잖아요. 1주택인데도. 그죠? 그래서 내가 집이 하나인데 비과세 못 받는 것도 열받는데 세금을 또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1주택인데도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내니까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 많이가 얼마다? 1년에 8%씩 해줘요. 8%. 38은 24. 쭉 가요. 그래서 몇 년? 10년 넘어가면 최대 얼마까지? 그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제가 엄청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잘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비거주자는 제외.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맞나 보세요.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자,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X.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그죠? 정답은 X. 왜? 된다겠잖아. 그죠? 된다겠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얘가 비거주자가 장기 보유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비거주자가 여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얘는 뭘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 8% 공제를 안 주겠다는 거야. 왜? 비거주자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공제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야? 얘는 뭘로 간다는 거야? 이걸로 간다. 2%. 그죠?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얘한테까지 공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뭘로 간다는 거야? 비거주자는 무조건 2% 공제를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뭐에 해당이 되더라도 1주택에 해당이 되더라도 8%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 뜻이지. 이 말뜻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나중에 비거주자는 장기가 안 된대. 언제 안 된다 했잖아요. 된다겠대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언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비거주자는 제외를 하겠잖아. 이게 그 뜻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된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거야. 8% 공제. 얘한테 그렇게 많이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럼 결론은 비거주자는 무조건 이걸로 간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장기보유 얘기인데 한번 규제를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1번에 양도소득금의 계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의의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 나왔어요. 뭐 뭘 부동산 경기를 공급 안 하고 뭐 세부담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아, 뭐 좋은 얘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그런 뜻이라겠죠? 읽을 거 없고요. 2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랬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입주권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아까 승계 취득 안 된다 했죠?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라고 돼 있죠?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미등기 안 되고. 그리고 뭣도 안 돼?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은 안 된다. 2주택이 안 되는 2주택 이상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만 안 된다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됩니다.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이라고 돼 있죠.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자산에,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자, 얘가요 이렇게 공제하죠. 2% 문제 80%, 30%.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공제해준다는 거잖아. 그럼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금액의 10%를 곱해서 그 나온 금액을 공제 주겠다. 어떤 금액? 양도 차익입니다. 차익. 가액 아니고 차익. 이게 시험에 뭐라고? 양도 가액 나와요. 그러면 대충 읽고, 양도 가액, 숫자 개정됐고, 3년, 2, 3은 6% 맞았어. 훅 가는 거지. 이런 거 틀린다니까. 어려운 거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양도 가액이 아니죠.
차익. 여기 보세요, 여기. 얘가 지금 여기서 이것 빼서 차익이 나오고 차익에서 이걸 빼주죠.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10억이고요. 얘가 9억이에요. 양도 차익 1억이라 쳐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양도 가액에 30% 공제한다고 해봐. 그 양도가액 10억이야. 그럼 30% 3억이네. 그러면 얘가 1억인데 여기 3억 빼주면 세금 낼 게 뭐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요 차익에서 얘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에다 그냥 6%, 10%, 30%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익이죠. 가액이 아니라고, 가액. 가액은 뭐야?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저 멀리 있는 거잖아. 내 옆에 있는 걸 봐야지. 그죠? 사람이건 뭐건 멀리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도 멀리 보는 걸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와이프하고 내 남편을 봐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남자, 여자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멀리서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날 고전에 뭐 있어요? 장미라고, 장미가 장거리 미인. 멀리서 보면 다 이뻐. 가까이 보면 아니고. 그죠? 가까이 보면 내 와이프가 훨씬 이쁜 거예요. 내 남편이 훨씬 멋있고. 그래서 자꾸 멀리 바라보니까 훅 가는 거야. 세법도 마찬가지요.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돼. 내 옆에 있는 얘를 봐야지. 차익, 가액. 틀린다니까, 이거. 훅 간다니까. 그죠? 잘 보셔야 돼요. 멀리 보면 안 되고 내 것만 봐야 돼. 가까이 있는 걸 봐야 돼. 그죠?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틀릴 수 있어, 이거.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 풀면 틀려요.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차익. 그죠? 차익.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양도 차익 그랬고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관리처분 개인가임 빈집 규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업계획정, 토지분, 건물분, 양도 차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입주권은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끝까지 입주권 양도일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개인가임 여기까지 구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제율이 나와야 뒷장이 270페이지에 표 있죠, 표. 그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6%에서 15년 이상이면 30%. 근데 1주택자는 8% 공제에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거기 근데 보시면 3년 이상 이게 뭐죠? 한번 이거 맞춰보세요. 얘는 몇 프로 공제 받나요? 4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됐어요. 4년 이상 5년 미만은 여기 2% 공제 2%씩이죠. 그럼 얘는 몇 프로 공제 받을까요? 장기보유. 4년 이상 5년. 책 보지 말고 4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하면 골 때리죠. 4년 이상 5년 248이요? 250이요. 8%죠, 8%. 그죠? 왜? 이상 이하 미만 초가 4년 이상이니까 얘는 4년 여기 들어가고 5년 미만이고 5년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4년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5년 이상 6년 미만 여기가 10%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또 그냥 대충 하고 외웠다가 이렇게 나왔더니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있어 또 10% 하는 사람. 그죠? 그 법 조문대로 가면 돼요. 이상에 들어간다. 이상에. 그죠? 5번. 270페이지 박스 밑에 5번. 비거주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라고 했죠? 비거주자가 국내에 수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이의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요 8%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설명한 거죠. 6번 동일한 연도의 수혜 양도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토지 건물을 10번을 팔았어. 10번이고 20번이고 무조건 뭐야? 장기 보유는 요것만 맞으면 무조건 해준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양도 소득 금액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 공제 뭐 있어? 기본 공제만 하면 돼. 기본 공제. 자, 시험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사항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이제 기본 공제죠. 기본 공제. 자, 기본은 기본이야. 기본. 그럼 기본이란 말은 누구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29,800원을 내면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하나를 똑같이 주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서 29,800원 갖고 들어갔더니 뭐래요? 입구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 왜? 연식이 오래되셔가지고. 그죠? 연식이 오래돼서 못 들어간대.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뭐라고? 일정 연식 초과되신 분 출입 금지입니다. 얘기해야지. 아무 말도 않고 무조건 광고를 29,800원 내면 누구나 마른 안주에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2개를 기본으로 줍니다. 해놓고 갔더니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차별 없어. 무조건 해줘. 무조건. 그죠? 무조건. 그런 거죠. 나이 들면 서러운 게, 그죠? 뭐, 나이트 같은 데 옛날에 막 갔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트 가면 연식 오래됐다고 입구에서 막지. 그죠? 가지도 못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캬바레 같은 캬바레 가야 돼, 캬바레. 그죠? 캬바레 가면 이제, 캬바레 가면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캬바레 가면 그 남자애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춤출 때 같이 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무슨 이상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기운이 없어. 춤을 추고 싶은데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추면 넘어질까봐 기대는 거야, 서로. 근데 기대는데 남자끼리 기대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 기대서 이렇게 하고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겨.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그분들이 기댔는데 기운 없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봤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왜? 이것도 힘든 거야, 기대고. 그거 춤추려고 하시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이 들어봐, 그런 거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 한 곡 부르고 20분 앉아 있고, 그렇죠? 옛날에야 마이크 들면 안 났지. 지금은 뭐 한 곡 부르면 어우 됐어, 난 다 불렀어. 이제 앉아 있는 거지. 그 앉아 술만 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은 무조건 해주는 거야. 차별 없다. 그래서 얘는 뭘 안 따져? 보유기간 안 따져. 그리고 기본 공제잖아요. 기본 공제니까 쟤처럼 장기처럼 특별 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하지 않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전부가 공제 대상이에요. 단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어. 뭐 미등기는 안 됩니다. 미등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가 동시에 안 되는 경우가 미등기예요. 미등기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삭수가 노랗잖아요. 그죠? 미등기는 절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보유기간도 안 따지고 공제 대상도 안 가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슨 나이나 생명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주냐는 거지. 그럼 상식적으로 이 공제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작죠. 여러분 공제 금액이 크면 코치코치 깨봅니다. 코치코치. 그래서 얘는 공제액 금액으로 공제해줘요. 자,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소득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소득별이 뭐냐? 토, 건, 부, 기, 양도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전환,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거죠. 이걸 소득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 묶어서 1년에 250만 원, 얘 따로 1년에 250만 원, 얘 따로 1년에 250만 원 그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1월 달에 건물 팔았어요. 그럼 얘는 250 받을 수 있죠. 2월 달에 토지 팔았어요. 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토, 건, 부기가 따로 250이 아니라 요 4개 묶어서 그것도 1년에 250이에요. 그럼 얘가 1월 달에 건물이 250을 받아버리면 1년치를 싹 받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야. 얘가 막 200을 받았다? 그러면 토지 팔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그쵸. 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3월 달에 주식을 팔면 얘는 250 받을 수 있죠. 왜? 그룹이 다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5월에 파생 선물 옵션 팔면 얘도 250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소득별이라는 것은 묶어서 그룹별로 간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대상의 어떤 기준을 적용할 때 꼭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파생 상품은 사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선물 옵션은 우리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항상 묶어서 같이 가고 주식은 따로 간다는 걸 우리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득별 공제라고 그래요. 시험에 뭐라고 하면 틀린 거? 자산별. 그러면 안 돼요. 자산별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쟤는 자산별, 각각의 자산별로 팔 때마다 해줘. 근데 얘는 소득별, 그래서 묶어서 간다. 그죠? 요 얘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할 때는 이거 두 개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같이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엮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대봤자 공제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거기 271페이지 과세표준 계산 양가로 1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의라고 되어 있죠.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관계없다는 거죠. 양도소득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 둘 다요. 거주자도 되고 비거주자 둘 다 되죠. 일정액을 공제는 인적공제이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고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보였는데 이걸 공동명의예요. 공동명의. 두 명이 공동명의하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5대 5면요. 양도소득금이 1억 나오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를 5대 5로 나누죠. 그럼 5천, 5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각자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도 250 공제받고 얘도 250 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공동명의다. 그러면 기본 공제는 각각 다 받아요. 왜? 사람에 대해서 공제는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적 공제 이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인적 공제이다 하고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자 각각에게 공제한다.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다만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되시고. 그다음에 기본공제 3번.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게 1번 토, 건, 부, 기 얘기고 2번에 넘기면 주식 및 출자지분, 3번 파생상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민의가격에 보면 얘는 국내, 국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외 자산 양도시 외국에 있는 걸 팔았어요. 이거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럼 두 개 중에 외국에 있는 걸 물건을 팔았을 때,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하나는 공제해주고 하나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와 기본공제 있는데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하나는 공제를 적용해주고 하나는 공제 적용을 안 해줘요. 자, 둘 중에 어느 걸 공제를 안 해줄까요?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공제를 많이 해줄 것 같아? 적게 해줄 것 같아? 외국 걸 팔았을 때 적게 해주지. 왜? 외국 걸 파는데 그것도 공제를 많이 해주면 세금을 덜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를 적게 해주지. 그럼 뭘?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장기 보유는 안 해줘. 국외 자산은. 근데 기본공제를 해줘. 왜? 기본공제는 외국 거 팔아봤자 지가 날고 개봤자 연 250, 연 250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장기 보유는 한 방에 10%인데 6%만 받아도 한 방에 몇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을 안 해줘요. 근데 누구는 해줘? 기본 공제는 국내 자산도 되고 외국 거 팔았을 때 다 해줘요. 그런데 거기 박스 펴보면 토건부기 주식은 국내 국외 각각 연 250이죠. 그러니까 국내 거 250 받고 외국 거 250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파생 상품은 국내 국외 합해서 연 250이에요. 근데 막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파생상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결론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내 자산 양도시만 되고 국외 자산은 안 되고 기본 공제는 차별 없이 다 해준다. 그죠?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방법이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의 순서대로 공제하다. 뭐야 이거 뭐 왜 이게 간장공장 공장장은 관광장장이 있고 막 이 얘기죠. 뭔 얘기예요 이거? 별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자, 250 공제를 해주는데 순서라는 거, 순서. 자, 얘는 감면을 받고 얘는 감면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을 받은 경우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팔았는데 얘는 감면을 받고 얘는 감면을 못 받는데요. 이랬을 때 250만 원 공제해 줄 때 둘 중에 누구 먼저 공제해 준다는 얘기야. 너는 감면 받으니까 너 말고 감면 못 받는 얘부터 공제해 주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감면을 못 받는 애들 중에 얘가 또 여러 개 팔게 되면 뭐요? 당연히 먼저 팔은 순서대로, 그죠?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기본공제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감면 대상이 있고 감면 못 받는 애가 있어. 그럼 250 기본공제를 누구부터 해준다고요? 감면 못 받는 얘부터 해주고 감면 못 받는 애들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법조문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감면 소득 금액과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아 이거 무슨 뭐 꼴랑 250에 가지고 복잡하게 하늘 떨을 막 저기죠. 뭐 기분 한 2억 해주는 것 같아 2억. 그죠? 겁나 복잡해 꼴랑 250에서. 승진을 안 받고 말지, 그죠? 근데 해줘요. 안 받기 말, 내가 안 받고 싶어도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얘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이거 나오면 그냥 혹시 나오잖아. 웬만하면 맞아요. 뭐 외의, 그럼 뭐 특별하게 틀릴 건 없어요. 양도소득금액인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뭔다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좋은 얘기죠. 그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보충학습에 보면 장기와 기본공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 비교표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시험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두 개 비교해서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장기 보유, 그러니까 얘는 3년 이상 보유. 근데 기본이니까 얘는 보유기간 상관없고, 얘는 특별공제니까 공제 대상이 토지, 건물, 입주권인데 얘는 기본이니까 무조건 다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 보고 미등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 풀기도 편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제율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야? 과세 표준 결정되고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